주말 정치권의 한 이슈는 두 가지였죠. 박근혜 씨 사면 그리고 김건희 씨 사과였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 평가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제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네, 뭐 시기라든지 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명하기 충분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과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건희 씨의 사과와 동시에 선대위 차원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해명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도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우선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늦었죠. 예,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좀 더 커지니까 그냥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러다 이제 파장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뒤늦게 떠밀리듯이 이제 사과를 한 거라서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과를 한 것하고 사실관계를 해명한 부분을 두 개로 분리한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보통 사과라고 하면은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과라는 것을 하고 근데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는 사실상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네, 해명 자료를 배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과에서 있는 잘못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이제 없도록 만든 효과를 오히려 저는 봤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이제 네. 그 해명 자료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의 명의가 아니라 선대위 명의로 발표한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사실관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런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예. 좀 정무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사과라는 단어를 하고 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제 선대위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러면 일단 좀 선대위 해명 자료는 좀 이따 따로 한번 짚어보고 일단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문은 다 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예. 자, 거기에 이제 구체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뭐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었다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감성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뭐 제가 굳이 평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과를 하면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나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경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위다라고 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그런 허위 경력과 이력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예. 네, 거기다 덧붙여서 뭐 수사가 진행되면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선대위에서 배포한 해명자를 보면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대선 기간 동안에 조용히 자중하겠다. 즉 대중 앞에 안 나서겠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예. 만약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나는 내조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요 단어도 사실은 요 발언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검증하지 마. 나는 선거 기간에도 안 나설 거고 예.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조만 할 거니까 나를 공인으로 보지도 말고 공인이란 차원에서 검증도 하지 마라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인정을 바탕으로 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사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선대위 명의로 발표했던 해명 자료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고의에 의한 허위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했다 이 뜻으로 좀 하시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 해명 자료를 보면요, 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수상 경력 중에 회사가 받았던 것을 개인 명의로 표기한 부분 정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고의가 아니라 잘못 적었거나 일부 그냥 잘 보이려고 부풀려 적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부정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명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해명을 했던 그 대변인에게 이제 취재진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재판 과정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추가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전혀 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검증하고 제기를 할 계획인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밝힐 부분이 있다거나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조만간 또 뭐 의혹을 제기할 내용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우선은 반박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뭘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증 차원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가운데는 가짜 뉴스도 많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했던 멘트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뉴욕 주립대에 이제 5일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서울대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일부로 방문했었던 것도 어제 보니까 그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걸 연수라고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아니 5일간 다른 프로그램에 일부러 방문한 걸 어떻게 독립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밟은 거로 볼 수 있냐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게 이제 또 가짜 뉴스다라고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다른 언론 보도들 보면은 실제 뉴욕 주립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걸 독립과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던데 이게 지금 선대위 의원과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평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결단을 내리신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입장에서도 보면은 밝혀진 입장에서도 보면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 역사적 심판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선대위의 입장이죠. 근데 진짜 그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던 그 주범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 저조차도 아쉽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진정 어린 사과를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탄핵소추위원이셨죠? 그때 네, 당시에.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참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국민 통합, 화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민 통합, 화합에 이게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 통합이나 화합 측면에서 작용을 하려면 박근혜 씨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이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사면 발표가 나오고 난 직후에 그 유영하 대변인이 거리에서 이제 아주 짧게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사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표현 직전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하는 딱 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걸 사과로 혹시 가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 박근혜 씨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과를 하려면은 보다 확실하고 본격적으로 사과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사과로 뭔가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 육성도 아닌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도 굉장히 소박하고 사과라고 한다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씨 사면을 보수 분열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 아니냐라는 지금 그 지적도 나오고 있고 왜 이명박 씨는 제외했느냐 이것도 역시 그 분열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번 사면 과정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감안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가 이제 제외된 거나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잠깐만요. 그 지점에서 지금 그 박근혜 씨의 건강 상태를 강조를 하던데 혹시 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도 들었긴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서.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꼭 사면이라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형 집행정지로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형 집행정지로도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면의 주된 이유는 될 수가 없는 건 맞는 거죠.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주 요인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혹시 그러면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의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접근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계속 제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범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부정이나 부패는 양쪽 다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를 수도 없다. 네. 그러면 야권의 분열을 노린 뭐 정치적 노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억측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요. 혹시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과정, 뭐 경위에 대한 그 설명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건 없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고요.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여당 간사가 그 정도 얘기도 못 나누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얘기 나눈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